3월 10일 오버더탑 코멘트 세계는 지금. 안녕하세요. 드디어 어제부터 3월 19일까지 2024년 프로야구 시범 경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규 시즌은 3월 23일 날 개막을 합니다. 올해는 돌아온 한화의 류현진 투수의 활약이 늘 하위에 있는 한화 이글스의 순위를 얼마나 위로 끌어올릴지 궁금합니다. 중국에서는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연례 행사 중의 하나인 전국인민대회 전인대가 일주일 예정으로 열렸습니다. 올해는 총리는 올해 GDP 목표를 작년과 같은 5%로 예상을 했으며 국방비를 7.2% 올렸습니다. 현재 중국은 디플레이션과 지속적인 부동산 위기와 증가하는 부채와 외국 자본의 이탈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또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총리가 발표를 끝낸 것은 30년 만에 처음입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올해 1조 위안 183조 2,700억 원 정도 규모의 특별 중앙정부 장기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특별 채권 발행은 지난 26년간 네 번째로 그만큼 새로운 부양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늘 말씀을 드리듯이 중국의 GDP는 시진핑 주석의 마음이기 때문에 큰 의미나 분석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중국인들은 홍콩으로 놀러 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반대로 홍콩 사람들은 2월에 1984년 이래 최대의 인파가 심천으로 와서 쇼핑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1월 달에 한국으로 많은 중국의 여행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2019년 1월 대비 60%까지 회복이 되었으며 한국과 중국 간의 비행기 노선도 증설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샹하이에서 만든 테슬라의 출하량이 2월에 6만 365대로 1월보다 16%가 줄어들고 있으며 작년 동월 대비 19%가 줄어들고 있으면서 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주가 또한 올해 들어서 29%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테슬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국에서의 전기차의 수요의 감소와 가격의 하락에 따른 이율의 감소로 인하여 BYD 또한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올해 들어서 10.8%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리비안 자동차도 조지아주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중단했습니다. 이미 감원을 발표하고 올해 생산량을 일정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한 지 2주 만에 나온 것으로 주가 또한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아이폰 판매 또한 줄어들고 있으며 지난 6주 동안 판매가 24% 하락을 했고 애플의 주가 또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플은 자사 플랫폼에서 음악 스트리밍 경쟁업체를 차단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로 EU에서 20억 달러, 2조 6,400원 정도의 벌금을 내야 하며 이것은 EU에 내는 애플의 첫 벌금입니다. 또한 AMD가 엔비디아와 마찬가지로 AI용 반도체 프로세서를 중국에 수출하려고 승인을 요청했으나 정부가 반대하면서 수출이 정지가 되었습니다. 화웨이 테크놀로지스와 그 파트너인 국제 반도체 제조 인터내셔널은 지난해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 칩을 생산하기 위해 미국의 기술에 의존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AMD를 비롯한 회사의 장비를 사용하여 2023년 화웨이를 위한 고급 7나노미터 반도체 칩을 제조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는 270억 달러, 35조 원 정도가 넘는 펀드를 조성해서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정부의 중국 반도체 규제를 극복하려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14년과 2019년에도 각각 1,387억 위안, 25조 4천억 원 정도, 2천억 원 위안, 36조 6,350억 원 정도의 반도체 펀드를 조성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한편 삼성전자에서 260여 명이, SK하이닉스에서 110명을 포함한 수백 명이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인 마이크론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안 알려준 수까지 합치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사건만 96건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최근 마이크론의 임원이 된 SK하이닉스의 전 연구원에 대한 전직 금지 가처분이 인용이 될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는 SK하이닉스의 HBM 설계를 주도한 사람으로서 정부의 산업포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한 사람은 삼성전자가 HBM 개발에서 힘을 빼자 미국으로 가서 마이크론에 취직을 했습니다. 또한 파운드리의 후발주자인 인텔 또한 삼성전자의 전문가들을 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2차 전지나 방위산업에서도 한국의 전문가들을 데려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애국심에 호소하는 방식이 아닌 인재 유출에 대한 대비를 확실히 해야 할 시기입니다. 일본은 니케이 지수가 사상 처음 4만 엔을 돌파했습니다.
또한 일본 중앙은행이 곧 저금리 현상을 포기할 거라는 예상에 금리가 올라가고 엔화도 강세로 변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올해 미국 주식시장이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며 S&P 지수는 연말에 지금보다 5% 높은 5,400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반면 JP모건은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와 주식들은 거품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골드만삭스는 기술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주가는 계속 강하게 유지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만장일치로 트럼프가 대선 투표에 나설 수 있다고 슈퍼 화요일에 하루 전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바이든과 트럼프는 둘 다 쉽게 슈퍼 화요일에 승리를 하면서 다시 11월에 재대결을 할 예정이며 니키 헤일리 전 주지사는 결국 공화당 후보 경선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명예훼손 판결에 항소하기 위해 9,160만 불, 1,209억 원 정도의 보석금을 마련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대출업체인 뉴욕 커뮤니티 뱅크업은 10억 달러, 1조 3,200원 이상의 지분 투자를 전 트럼프 행정부의 재무장관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서 받았습니다. 주가는 대폭락을 한 이후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금요일에 발표된 미국의 비농업 고용지수는 27만 5천 명이 늘어났으며 여거와 여행 쪽에서의 고용이 늘었고 시간당 평균 임금은 0.1% 증가했으며 실업률은 3.9%까지 상승을 했지만 노동시장은 여전히 견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페드가 6월부터 시작해서 9월과 12월에 걸쳐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혜 선생님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자리를 맡았던 개그우먼 김신영이 3월 9일 녹화를 마지막으로 전국 노래자랑에서 1년 5개월 만에 하차를 하며 대타로는 개그맨 남희석이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배우 이영애 씨가 KBS와 토크쇼 론칭을 두고 논의했으나 최근에 무산됐습니다. 이것은 이효리가 진행한 이효리의 레드카펫이 너무나도 인기가 없기에 26일 녹화를 마지막으로 종영한다고 해서 그것의 후속편이 아니냐고 했지만 그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올해도 그래미상을 받았던 유명한 가수인 테일러 스위프트는 3월 9일 오후 6시 싱가포르 국립 스테디움에서 에라스 투어 콘서트를 했습니다. 다른 동남아 국가는 가지 않은 채 싱가포르에서만 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서의 불평불만이 많았다고 합니다. 가장 비싼 티켓은 1,228불, 121만 원 정도이며 가장 저렴한 거의 무대가 보이지 않는 사각에 있는 자리 티켓이 88불, 8만 7천 원 정도였습니다. 올해 벚꽃의 개화 시기는 한국관광공사에 의하면 3월 22일이 부산, 24일이 서귀포, 4월 3일이 서울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유튜브에 올린 세계는 지금 편은 평균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